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세금 보고가 오늘 자정 마감됩니다. 오늘까지 보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경우 연기 신청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전국에서 1억 6천만 명이 이미 세금 보고를 마쳤고 약 3천만 명은 마감일인 오늘 보고하거나 연장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와 관련해 자가진단하는 주민들의 사례가 포함되지 않아 현재 보고되는 감염 신청자보다 7% 정도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학생들이 봄방학을 마치고 오늘부터 등교합니다. 통합교육구 측은 등교 전에는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할 것을 권고했고 양성이라면 등교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과 관련해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로펌은 업주들에게 합의금을 되돌려줘야 한다면서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행보에 올 1분기 국채 투자자들이 40여 년 만에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2년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35%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피츠버그의 한 주택가에서 열린 파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부상했습니다. 쇼핑몰 안에서 3명의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총공세를 예고한 러시아군은 공세에 앞서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민간인 희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러시아 공세는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는 데 이어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특별대표도 방한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발걸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수석 대표가 어제 서울에서 만나 북한이 핵실험 같은 강도 높은 도발을 하면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뜨거운 가운데 민주당은 특히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자녀의 편입학과 또 아들 병역 판정 등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신시내티 레즈를 9대1로 꺾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LA 엔젤스는 텍사스를 8대3으로 꺾고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2경기 연속 부진했던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는 왼쪽 팔뚝 통증으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가 모두 탈락해서 이번 시즌 NBA 플레이오프는 LA팀 없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다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4.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세금 보고 하셨습니까? 오늘 세금 보고 마감일입니다. 오늘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됩니다. 오늘 자정까지라고 하는데 11시 59분이 뭐 정확한 시간이죠. IRS의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 보고 마감 오늘로 종료됩니다. 앞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세금 신고 기간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세금 보고 접수 시작, 마감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원래 세금 보고 마감일은 15일이었는데 워싱턴 DC의 휴일이었기 때문에 올해 18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IRS 연방국세청은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적책 건수가 수백만 건에 달하기 때문에 올해 세금 환급은 대거 지연될 것으로 보고 우편 접수보다는 e-파일 전자보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텍스 리턴 받기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보고 연기도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연기 신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양식 4868 양식을 IRS 웹사이트에서 출력해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터보텍스와 같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 불편하신다면 함께 현재 도와주고 계신 CP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를 연기하면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오는 10월 17일이 마감일입니다. 급등한 집값에 재산세도 함께 치솟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최근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기지 이자율과 함께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부동산 금융 분석업체인 애텀 데이터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총 3,280억 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업체는 지난해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약 16% 오른 것을 고려할 때 재산세 증가는 놀랍지 않다며 주목할 것은 이 재산세 증가율이 주택 가격 상승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태이고 이것은 곧 빠른 속도로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세는 당장 올해와 내년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당장 올해 말에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입니다. 정부가 재산에 매기는 세율은 시장 가격에 후행하기 때문에 지난해 이미 급등한 주택 가격이 바로 세금에 반영되지 않았고 앞으로는 이 올라간 부동산 가치만큼 재산세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설린 가격 보겠습니다.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개솔린 가격 갤런당 5달러 80.4센트입니다. 어제보다 0.2센트가 내려갔습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반가운 소식인데 또 하락폭은 상당히 적죠. 0.2센트입니다. 지난 3주 동안 LA 개솔린 가격은 총 26.6센트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1달러 28.3센트 비싼 겁니다. LA 가솔린 가격은 1년 전보다 1달러 79.1센트네요. 79.1센트가 여전히 비싼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오늘 변동 없이 어제와 똑같습니다. 갤런당 5달러 76.2센트입니다. 미국 경기가 2년 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35%라고 골드만삭스가 어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정비제도가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한 것입니다. 12개월 내에 미국 경제의 침체 확률은 약 15%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급격한 실업률 상승 없이 구인 규모를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금융을 긴축함으로써 물가 상승률 목표 2%에 부합하도록 임금 인상을 둔화시키고 또 구인 일자리 수와 구직자 간 차이를 줄이는 것이 연준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구직자는 모자라고 구인 일자리는 남아도는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경기 침체가 와야만 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른바 연착륙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현상만 고려하면 연준이 연착륙으로 가기 매우 힘든 길에 들어선 것이지만 코로나 이후 노동력 공급과 또 내구재 가격 정상화를 고려할 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14번의 통화 긴축기 가운데 11번이 2년 내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 가운데 8번만이 연준의 통화 긴축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연착륙이나 완만한 경기 둔화로 이어진 경우가 더 많았고 주요 10개국의 사례를 볼 때 연착륙에 성공한 사례가 더 많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국의 일간 방콕 포스트는 방콕 출라폰 연구소 시리칸차나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공중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 비감염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감염자와 비감염자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황과 2명 모두 N95 마스크나 의료용 마스크를 쓴 경우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비감염자가 화장실을 사용한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 1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안 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공중 화장실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뒤에 역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화장실을 사용한 경우 감염 위험 100%였습니다. 미국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그리고 확진 후 격리 기간 등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관한 문제를 각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진단했습니다.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후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기업들과 학교, 기관들도 구체적인 방역 가이드라인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지난달 말 50세 이상에 대한 제2차 부스터샷인 4차 접종을 승인하면서 해당 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대상자들의 자율에 맡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러한 방역 정책의 전환은 2년 전 주요 도시를 봉쇄하고 공공장소 출입 인원을 통제한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던 대유행 초기와 크게 대조를 보입니다.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은커녕 진단 검사 키트도 크게 부족하던 당시와는 달리 이 같은 수단을 충분히 갖춘 지금은 개인의 건강과 위험 선호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지방정부는 코로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추가 구매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경우 방역 규제를 다시 의무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점차 줄고 있음에도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복귀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수년 동안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 노동시장을 떠난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질병 공포, 신체장애, 후유증 등으로 무기한 외출을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수년 동안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스티브 데이비스, 스탠포드 대학의 니콜라스 블룸 등 연구팀은 지난 1년 동안 매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300만 명의 인력 이탈자들은 대유행이 끝난 후에도 출근, 오프라인 쇼핑, 외식 등 대유행 이전 활동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여성이었고 대부분 대학 학위 없이 저임금 분야에서 일해왔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연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또는 정상적인 활동으로의 복귀를 계획하는지 묻자 10명 중 1명은 일터에 돌아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명명하고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흉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조사 업체에서는 올여름 역대 최고의 여행객들이 최다의 여행객들이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 내에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전 세계 사망자를 집계했지만 자국 통계에 대한 인도의 문제 제기로 해서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발표한 집계에 따른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는 지난해 말까지 600만 명 정도지만 WHO에 따르면 약 1,5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나 코로나 확산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숨진 경우까지 코로나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닌 경우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WHO의 추정치는 기존 수치보다 900만 명이나 많고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인도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발표에 따른 사망자는 52만 명 정도지만 WHO는 최소 4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WHO에 전체 사망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WHO는 인도 내 최소 12개 주에서 모은 자료를 이용한 것입니다. WHO는 기존 정부 발표에 지역과 가구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얻은 자료 그리고 통계적인 모형 등을 반영해 사망자를 추정했고 WHO는 인구, 보건, 통계 전문가들로부터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 측은 WHO의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았고 적절한 대표성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학적 엄격성을 갖추거나 합리적 수준의 정밀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 감염증 대응 조정관은 중국의 대규모 봉쇄 정책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 조정관은 중국이 추구하는 제로 코로나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국은 상하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거의 모든 시민의 외출을 엄격히 금지해 식료품과 생필품 공급난에 시달릴 정도로 고강도 봉쇄 장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 조정관은 높은 전염성의 변이가 있는 이 시점에 봉쇄를 통해 확산을 줄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의 초점은 백신 접종과 가용한 치료제 확보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해 코로나 진단 검사 횟수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고 격리 제도도 역시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 격리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유전차 증폭 검사인 PCR을 받고 입국 6일 내지 7일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입국 전 받아서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사전 PCR 검사 1회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다시 말해 모든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하고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추후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조치도 모두 해제하는 대신에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접종 의무를 부과해서 미접종 시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팬데믹 종료를 앞두고 비행기 티켓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으로 항공료가 비싸진 데다가 코로나 사태 해제를 기다린 여행객 증가로 수요까지 폭발한 탓입니다. 일부 구간은 단기간에 가격이 50% 이상 치솟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헐리퍽 호퍼 애널리스트는 티켓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유가 때문이다라며 항공기 제트 연료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40%, 75% 이상 인상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항공사들은 유료비 인상을 이유로 항공권 가격을 10% 가까이 더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해제와 함께 여행 수요가 견조한 것도 항공권 가격을 부채질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팬데믹 기간 구조조정을 한 항공업계의 노동력 부족도 단기간 급격히 오른 항공권의 원인이 됐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탄력적으로 항공편을 늘리면 되는데 인력난으로 항공업체들이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의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드 제공으로 4월 1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 남가주는 간간히 햇살이 교차하면서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하루보다 맑은 날씨 회복하겠고 다음 날 수요일에는 다시 조금씩 구름이 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늦은 밤부터 금요일 아침 사이에는 이슬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남가주 하늘에 점차 구름이 덮이면서 낮 기온도 떨어져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예년결을 밑돌겠고 토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6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파이어 지역은 83도, 53도, 해안 지역은 65도, 56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오늘 전국이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2도, 낮 최고 기온 7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8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5번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마운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선상 405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알론드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5번 놀스 선상 밸리뷰 에비뉴로 내리는 램프에 고장난 트레일러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인프라 건설에 미국산 철강 그리고 미국산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원 예산 지출과 관련해 미국산 자재에 한해서 지출을 허용한다는 권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자재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또 지나치게 가격이 높아 공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제조업 활성화 일환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코로나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 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당국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방침을 공개하고 60일간의 공지사항을 거쳐 5월 말부터는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이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과 일부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하고 있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 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과 또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치료 신문 연장 신청 등에도 점차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 확대는 우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중에 1순위인 세계적인 특기자 그리고 국제기업이 간부나 직원 카테고리에 먼저 시행하고 그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20년 내 가장 많은 21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이 불법 이민 증가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주요 공격 노선으로 삼은 가운데 민주당 텃밭이었던 히스패닉계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마저 하락하면서 민주당의 11월 중간선거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방 당국이 3월 한 달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21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대비 24% 급증한 수치이자 2000년 2월 이후 2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통적으로 불법 이민을 해온 나라 이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멀리 떨어진 국가 출신의 유입 사례도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너럴 밀스가 생산하는 시리얼인 럭키 참스를 먹은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이상을 호소했다는 보고가 나오자 식품의약국 FDA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대변인은 FDA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만 100명이 넘는다면서 이 같은 보고를 현재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앞서 제너럴 밀스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는 시리얼 럭키 참스를 먹고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를 겪었다는 항의 글이 수천 건 이상 올려진 바 있습니다. 제너럴 밀스는 내부 조사 결과 럭키 참스로 인해 이상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고 FDA도 아직은 리콜 명령을 내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구원에는 제조 공장에서는 시리얼로 인해서 식중독 같은 건강 이상이 초래되는 일은 드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시리얼에 설탕옷을 입히거나 포장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2018년도에는 켈러그의 허니스맥스 시리얼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돼서 미국 36개 주에서 최소 135명의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해 환경오염 심화 위기가 커지자 LA 카운티 당국이 식당 투고 용기 등에서 재생이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퇴출하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표결을 통해 4대1로 카운티 직할구역 내 식당 및 식품 제공업체들이 일회용 제품 대신 모든 접시, 용기, 컵, 식기도구 등을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잠정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2023년 그러니까 내년 5월 1일부터 LA 카운티 직할 구역 내 식당과 식품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키 시즌이 연장됐습니다. 봄철의 폭풍으로 시에라 네바다에는 수피트의 눈이 내렸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린 데 이어서 이번 주 역시 눈과 비 소식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기상청 리노지부는 지난주 레이크타워 산에는 1에서 3.5피트의 눈이 쌓였다면서 이 시기에 폭풍이 강타하는 것은 흔치 않으며 이번 주에만 2개의 폭풍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맘모스 마운틴의 공보관은 일대에 14 내지 16인치의 강설량을 기록했다며 최소 메모리얼 데이까지는 맘모스 스키장에 계속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가주의 폭풍은 산불 시즌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가뭄 해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국립기상청은 전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코첼라 공연 실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관중석에서 찍은 영상이라 소리가 그닥 좋지는 않네요. 최대 음악 축제 2022 코첼라 뮤직 앤 아츠 페스티벌이 지난 주말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 팜스프링 인근 코첼라밸리 인디오죠. 코첼라밸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끌었던 게 2NE1이 합류한 것입니다. 2NE1이 7년 만에 완전체로 깜짝 무대를 선보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날 무대는 리더 시엘이 코첼라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것을 계기로 성사가 됐습니다. 시엘은 팔팔라이징이 기획한 무대 마지막 순서에 공민지, 산드라박, 박봄 등 나머지 멤버 3명이 모두 함께 등장해 내가 제일 잘나가 등을 열창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코첼라 메인 무대 기획사인 팔팔라이징 측은 2NE1 멤버들이 완전체 무대에 대한 의지가 강해 적당한 계기를 논의했고 이번 무대는 시엘이 직접 기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첼라밸리 뮤직 앤 아츠 페스티벌에서 전 세계 관객들의 성원 속에 일단 이번 주 공연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공연은 마무리됐고 이번 주에 주말 금토일 공연이 남아있죠. 에픽하이가 또 한국 그룹으로는 초청받아서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LA타임즈는 에픽하이의 열띤 무대에 대해서 코첼라에서 가장 짜릿한 공연이었다라고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극장체인 AMC가 가상화폐인 도치코인과 시바이누를 사용한 영화 티켓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애럼 에런 CEO는 트위터를 통해서 자사 모바일 앱의 비트페이 결제 기능에 도치코인과 시바이누를 추가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AMC 모바일 앱 사용자들은 도치코인과 시바이누를 활용해 최신의 영화표를 결제하고 팝콘과 음료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AMC는 지난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결제도 허용했습니다. 한편 도치코인과 시바이누는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시가총액이 커진 밈코인입니다. 시바견, 즉 시바이누를 마스코트로 하는 도치코인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이 알트코인 중 하나로 부상했고, 시바이누는 도치코인 대항마를 자초하면서 2021년도에 개발된 코인입니다. 주말과 휴일에 청소년들이 모인 파티장, 쇼핑몰, 총격 사건이 이어져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스트건, 이른바 유령총을 규제한다라고 한 다음 총격 사건이 계속 이어져서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주택가입니다. 경찰들이 주택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 탄피 등 증거물이 될 만한 곳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하우스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는 200명 이상이 있었고 다수가 미성년자였습니다. 2명의 미성년 남성이 숨졌고 대피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파티장 안에서 소총과 권총이 최대 50발 발사됐고 대피하는 사람을 향해 몇 발이 더 발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There was a party here this evening at an Arab bed and breakfast behind us here. There were in excess of probably 200 people that were in the building. Gunshots rang out inside the building and outside the building. 하루 전 토요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파로 붐비던 상황이어서 9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최소 3명이 쇼핑몰 안에서 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던 용의자들 간 갈등이 총격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have 3 people detained. What we know is at least 3 people were seen with firearms inside the mall, and at least one person fired a weapon. 앞서 지난 12일에도 출근길 뉴욕 지하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유령총 규제 조치를 무색하게 만든 데 이어 부활절 주말과 휴일에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타코마 지역에서는 이틀 연속 노숙자가 총격으로 살해당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먼저 어제 오후 6시 45분쯤 팩스톤 스트리트과 드람필드 애비뉴에서 한 노숙자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응급대원들이 피해 남성을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남성은 결국 숨졌고, 이에 앞서서 16일 오전 11시 4분쯤에도 드럼필드 애비뉴와 테라벨라 스트리트 근처에서 또 다른 남성 노숙자 역시 총격으로 살해당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굿모닝입니다. 네, 자 지금 골프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일단 뭐 남자는 좀 그랬습니다만은 LPGA에서 한국 선수들이 1승 이후에 우승이 없어갖고 조금 답답하긴 했는데 네. 하와이에서 좋은 소식을 알로하 하면서 날려왔어요. 김효주 선수가 4라운드 합계 11언더파 277타. 그러니까 그 5월 달에 그 김효주가 지난해 5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먼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 좀 조용했는데 11개월 만에 또다시 우승하면서
뭐 천재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천재의 완벽한 부활을 알렸는데요. 김현주 선수 어제 경기, 그저께 경기입니다. 이게 토요일 날 경기가 끝났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하와이 오아우의 호아칼레이 컨트리 클럽. 이 호아칼레이는 이게 아마 얼마 안 된 코스 같아요. 이게 제가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자주 갔을 때는. 그런데 막을 내린 LPGA 롯데 챔피언십에서 4라운드 17번 홀에서 잠시 보기 범하면서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타까지 쫓겼습니다. 일본의 시부노한테. 그런데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면서 두 타차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한동안 부상과 슬럼프로 부진했지만 2020년 이후 체중을 좀 늘리면서 근육을 좀 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대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소식이 나와 있고요. 함께 출격한 루키 최혜진 선수도 7언더파 281따로 단독 3위로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대회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이 LPGA 통산 2승, 15, 16 하던 그런 시절이 그리운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2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효주 개인으로는 통산 5승을 기록을 했고요. 아무튼 LPGA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했다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자, PGA 투어 소식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LPGA가 정말 그 선수들 보고 싶은 분들이 이번 주에 윌셔 컨트리 클럽에 가면 볼 수가 있게 생겼어요. 맞아요. LA 오픈이죠. 예. 디오 임플란트 LA 오픈을 열리는데 아마 이거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에서 스폰을 했나 봐요. 그래서 윌셔 컨트리 클럽. 지난번 대회까지는 한국의 회사도 좀 이렇게 스폰서라고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됐는데 아무튼 이번엔 좀 보니까 LPGA 선수들은 어떻게 정겨우게 치나 궁금하신 분들은 목요일부터 이제 대회 참가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티켓값이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소식이고요. 남자 골프 PGA 투어는요. 조던 스피스 골든보이라고 그러죠. 조던 스피스 선수가 4라운드에서요. 이글을 두 개를 잡았네요. 참 우리는 이글을 언제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글 2개, 버디 3개, 5언더파 66타로 지금 미국의 역시 패트린 캔들레이가 13언더파 271타 동타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연장전에 돌입을 해서 연장전 끝에 우승하면서요. 작년 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 오픈 우승 이후 1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PGA 투어 통산 13승을 올렸네요. 스피스 선수를 좀 들여다보니까 22살에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면서 골프 천재 역시 소리를 들었던 선수인데요.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었고요. 지난해 3년 9개월 만에 부활의 신호탄을 날리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다시 전성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선수 들여다보니까 임성재가 8언더파 276타로 공동 21위, 김시희는 42위로 경기를 마치고 이번 주 다시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다저스가 아주 잘 나가요. 잘 나가. 승승장구 이런 거죠. 사실 콜로라도 가서 이거 2번 지고 1번 이기고 이렇게 돌아올 때, 다저스 아닌데 그런데 이 다저스가 보니까 역시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맞나 봐요. 거기만 가면 공기 때문에 아무튼 홈런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다저스가 조금 좀 부진을 했었는데, 그 후에 펄펄 날라요. 그래서 어제 구장에서 신시내티 레드와의 경기를 했는데 9대1로 완승을 했어요. 9대1이면 정말 아주 완벽한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투수가 첫 경기 나와가지고 출전에서는 부진을 보였던 앤드루 히니가요. 커쇼를 연상할 정도로 떠오르는 호투로 6이닝 1피안타. 그래서 탈삼진을 11개를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멋진 투구 내용으로 시즌 첫 승을 올리면서 9대1 대승의 1등 공신이 됐고요. 타선에서는 프레디 프리먼이 5타수 4안타 3득점.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승리에 견인을 했고요. 다저스는 어제 승리로 6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자, 같은 야구 소식에 조금, 이건 무슨 소식이라고 그래야 좋은가요?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반대로, 토론토로 넘어간 유현진 선수, 이제 3년차를 맞이했거든요. 토론토에서요. 그래서 두 번째 등판에 오클랜드에 또 5점을 내줬어요. 4이닝 동안에. 그리고 부진한 피칭을 보이면서 두 경기 11점을 기록, 자체점이 13.50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10일짜리 부상전에 오르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쉬어가는 것으로 일단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 들고 있습니다. 제발 회복후에 마무리 잘해서 좋은 피칭 보여주고 시즌에 잘 던져서 왜 그 한국 선수를 왔다가 막판에 그 돈 많이 받고서 못 던지고 가면 뭐 먹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유현진 선수는 그런 소리 안 듣게 좋은 투구 내용을 좀 보여주기 좀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에서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는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에서 76%가 늘어난 194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의 렌트 안정아파트의 렌트 비용이 올가을부터 최대 9%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시의 한 위원회가 최근에 공개한 2022 운영비 지수 보고서를 통해 렌트 안정아파트 1년 계약 시 2.7에서 4.5%, 또 2년 계약 시 4.3에서 9%의 렌트비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뉴욕주 보건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주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15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뉴욕주 봄방학 기간 동안 공공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 차량관리국 DMV가 휴대폰 체크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DMV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미리 예약한 고객이 DMV에 도착한 후 안내 데스크에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체크인되는 방식으로 고객이 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을 해소해 이 순서에 따라 이름이 호명되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오는 6월 11일까지 택시를 이용할 경우 $1의 유류 할증료를 내야 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은 택시 업계들이 가스값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가 늘면서 카운티 측에 추가적인 유류 할증료를 요구해 일시적으로 이를 승인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11일까지입니다. 올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공립학교 입학생 수가 큰 감소세를 보이는 등 입학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부의 올해 입학률은 전체 학생 수의 5.24%, 즉 2,552명이 감소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학생 수가 49,0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역사적 유물과 멋진 뷰, 공원, 모두 둘러볼 수 있는 프레시디오 배터리 블러프가 오는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문을 엽니다. 배터리 블러프는 프레시디오 파크웨이 터널 서쪽 위에 지어진 6에이커 크기의 공원으로 6만 개 이상의 식물을 지닌 정원, 피크닉 테이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 한눈에 보이는 트레일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936년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4개의 대포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2일 시애틀을 방문합니다. 현재 방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